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민주당 안팎의 대선 후보 사퇴 압박이 커지는 가운데 유권자의 67%가 바이든 대통령이 사퇴해야 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가상 대결에서 여전히 팽팽한 박빙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미 대선을 완주할 의사를 피력한 상황입니다. 네, 한편 한미 정상이 나토 정상회의에서 한반도 핵 억제, 핵 작전 공동 성명을 발표하며 이 한미 동맹에 대한 결속력을 과시했는데요. 관련 내용들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예, 안녕하십니까? 자, 미 대선 관련 이야기하기 전에 한반도 안보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앞서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상회의에서 한반도 핵 억제, 핵 작전 지침 공동 성명을 발표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내용인지부터 좀 짚고 넘어가 볼까요? 네, 이런 고도화된 한미 양국 간의 안보 협력의 시작은 아무래도 워싱턴 선언이었죠. 워싱턴 선언의 구체적인 결과물은 NCG, 뉴클리어 컨설테이티브 그룹, 핵 조율 단체였는데 그것을 이제 어떻게 가동하느냐, 핵 협의체에 대한 구체적인 활동에 대해서 양국이 국방부 차원에서부터 협의를 계속해 왔고 그것이 이번에 한미 핵 억제 핵 작전 공동 성명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런 핵 공유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핵 동맹 그리고 핵 억제 동맹의 한국의 역할 그리고 미국의 지원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규명되는가를 문서로 확정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곧 있을 미 대선인데요. 미 대선에서 만약에 이게 행정부가 트럼프 행정부로 바뀌게 된다면 지금 이 내용들도 바뀌게 되는 것인지 이 부분도 궁금한데요. 아직은 이렇게 섣불리 이렇게 될 것이다 저렇게 될 것이다 예단을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핵 협의체라는 그런 기구를 가동시킨 것은 있지만 양국 정상이 여기에 대한 확실한 지지를 표명해왔고 실무 차원에서 굉장히 깊은 조율이 있었지만 아무래도 이런 핵 무기 그리고 핵 전략에 대해서 한국과 미국이 동맹국으로서 입장을 맞춘다는 게 쉬운 작업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하물며 그런 바이든 행정부의 이런 업적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가질 수 있는 다른 정치인이 다음 미국 대통령이 된다면 이런 한미 양국 간의 협의한 결과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정을 가할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좋은 예가 오바마 행정부 때는 이제 아시아로의 회귀 전략이라든지 재균형 전략을 했고 환태평양 경제 공동체도 출범을 준비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당시 이제 당선이 되면서 이런 정책이 모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본다면은 이제 만약에 공화당 대선 후보인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면 이 한미 핵 협의체의 가동에 대해서 또 다른 미국의 입장이 제시될 그것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동이 되더라도 트럼프 후보가 천명하고 있는 미국 우선주의 그리고 동맹 국가가 미국의 소위 등을 쳐먹는 행위는 방지해야 된다는 이런 정치적인 담론을 계속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한미 핵 협의체의 가동을 지지하면서도 대신에 한국 측으로부터 더 많은 이런 희생과 그런 재정적인 보상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이것이 양날의 검으로 작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한미 간에 이제 방위비 분담 협정을 하고 있는데 미국 측에서 계속 제기하고 있는 새로운 그런 개념이 전투 준비 태세입니다. 근데 이런 한미 간의 미국의 핵 전략 자산이 전개될 때 미국 측의 핵 전략 자산의 한반도 전개에 대해서는 이제까지는 미국 측이 재정 부담을 해왔습니다. 그것을 트럼프가 만약에 재선이 된다면은 한미 핵 협의체 그리고 워싱턴 선언을 준수하지만 대신에 한국 측으로부터 더 많은 재정적인 부담을 이것을 핑계 삼아서 요구할 그런 가능성도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도 미 대선 상황에 더더욱 관심이 그렇습니다. 가는 상황인데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사퇴 압박이 점점 더 거세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미국 내 여론을 좀 살펴보면 미국 유권자 3명 중 2명이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민주당 대선 후보에서 사퇴해야 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금 화면으로도 보실 수 있는데 그리고 민주당원의 상황을 봐도 절반이 넘는 56% 정도가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응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좀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사퇴 압박 여론이 좀 대세를 이뤘다고 봐야겠습니까?
그렇죠. 하지만 이제 방금 이제 나토 정상회의 이후에 약 1시간 정도 바이든 대통령이 일체 그 사전 그 스크립 없이 쉬지 않고 계속 질문에 응답하는 인터뷰를 강행했지 않습니까? 예. 예. 이것은 사실 그 바이든 대통령의 건강, 노령 그리고 인지 능력 리스크에 대해서 이렇게 유권자들과 당내, 당 밖에서 비판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런 우려를 종식시키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인터뷰였죠.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이번 인터뷰를 통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냐를 보고 후보를 계속 고수할 것인지 아니면 살퇴할 것이 결정할 것이다. 이것이 워싱턴 정가의 전망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 사퇴를 요구하는 정치인들이라든지 어떤 기부금 인사들조차도 나토 정상회의를 이 미국 대통령이 그 주재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대통령에게 이제 면박을 주거나 부담을 주는 이런 비판은 자제하자 이런 분위기가 있었죠. 예.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바이든 대통령을 지지하거나 비판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 바이든 대통령의 뉴스 컨퍼런스를 보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 바이든 대통령 60분 동안 쉬지 않고 될 수 있는 대로 에너지, 그다음에 총기를 보여주는 인터뷰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나오는 1차적인 반응을 보면은 무난했다는 평가는 나오지만 이런 건강 리스크에 대한 우려를 종식시키기에는 무리였다. 약간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식으로 바이든 대통령 본인이 후보에 관한 결정을 할지는 좀 두고 봐야 되겠는데 내용만을 본다면은 후보직을 고수하겠다. 그리고 여론조사 얘기를 하면서도 여론조사를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1차 대선 후보 토론회 이후에도 변동이 없었다. 나는 아직도 충분히 이길 수 있다. 그리고 민주당 내에서 내가 트럼프 후보를 꺾을 수 있는 가장 유력한 후보자이고 가장 직무를 잘 수행할 수 있는 후보라는 데는 전혀 의문의 여지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인터뷰 내용만을 본다면 바이든 대통령 스스로가 조속한 시일에 후보 사퇴할 것은 없다는 것이 이제 다시 한번 확인이 되었는데 이제 그 인터뷰 끝나고 또 이제 예. 여론조사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또 변동이 될 그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 흥미로운 건 뭐냐면 예. 바이든 대통령이 여론조사를 잘 들여다봐라. 난 아직도 굉장한 지지를 받고 있다. 열성 지지층이 있고 따라서 트럼프 후보를 꺾을 수 있는 가장 유력한 민주당 대선 후보다 했는데 네. 또 말미에 가서는 여론조사는 믿을 수 없다. 이런 얘기를 또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말이 좀 이제 섞이게 되는데 또 이야기를 하면서 부통령 카말라 해리스를 언급하다가 실수를 부통령 트럼프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작은 실수들이 자꾸 모여가지고 결국에는 바이든 대통령 후보의 건강이라든지 인증력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진 유권자들이 마음을 풀려고 해도 다시 한번 긴장하게 되는 그런 게 계속 이어지고 있고 또 한 가지 바이든 대통령의 말실수를 한 것은 이번에 단독 기자회견 전에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을 소개하면서 네. 말미에 푸틴 대통령이라고 했어요. 그쵸. 그러다 자기가 실수한 걸 깨닫고 푸틴이 아니라 내가 푸틴의 이런 침략을 좌절시키는데 너무 몰두하다 보니까 실수를 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을 소개합니다. 이렇게 넘어가긴 했는데 예. 이런 식의 말실수가 하나 둘 계속 이어지다 보면은 결국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에게 다시 한번 4년 국정을 맡기는 건 너무 무리가 아닌가 하는 유권자들 사이의 의심이 쉽게 사라지진 않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일까요? 지금 이 미국에서는 어쨌든 이 선거에서 후원금이 상당히 이제 중요한데 후원을 하는 사람들도 후원금이 반토막이 났다라는 이제 기사가 나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바이든 대통령은 의지가 지금 상당히 강하지만 후원금이 줄고 후원한 사람들이 줄어든다는 것은 또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이제 원인과 결과인데 이 후보가 과연 대선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후원자들의 이제 후원 의향이 결정되는 것이고 그쵸. 또 후원금이 줄어드느냐 늘어느냐에 따라서 이 후보의 대세론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근데 인터뷰 때 바이든 대통령은 내가 아직도 가장 유력한 후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은행 구좌에 바이든 해리스 이 티켓에 2억 2천만 불의 후원금이 있다. 한번 가서 확인을 해봐라 이렇게 했어요. 예.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그 바이든 이 CNN 인터뷰에서 그 전문가들도 이야기하는데 2억 2천만 불은 이제까지 모금한 돈이고 지난 6월 27일 1차 대선 후보 토론 이후에는 이런 후원금의
증가 추세가 줄어들었다, 우려되는 현상이 보인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바이든 대통령은 그 얘기는 하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후원금 문제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만약에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 사퇴를 하고 네. 민주당에서 어떤 사람이 이제 다시 대선 후보가 되느냐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도 인터뷰에서 그 얘기를 한 게 내가 후보를 사퇴하고 민주당에서 다른 대선 후보를 내세우면은 다시 밑바닥부터 이제 후원금 모금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그건 굉장히 어렵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기서 이런 이유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 후보를 자신 사퇴한다면 결국에는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유력하다는 이야기와 연결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적어도 9,100만 불 정도의 민주당 대선 후원금은 바이든 대통령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바이든 해리스라는 티켓, 러닝메이트니까요. 에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바이든 후보가 사퇴하더라도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새로운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된다면 적어도 9,100만 불의 민주당 대선 지지 후원금은 그대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아니라 제3의 인물이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택이 된다면 이 돈을 이론상으로는 먼저 후원자들에게 돌려준 다음에 다시 제로에서 시작하는 거죠. 다시 제로에서 시작할 가능성도 있고 그 선거 자금으로 계속 이용을 하더라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이것을 조율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해리스 후보가 여러 가지 면에서 대선 후보의 그 대안으로서 유력하다 이런 이야기와도 연결이 됩니다. 예. 어쨌든 뭐 본인은 완주 의사를 밝히고 있는데 지금 여론조사도 그렇고 후원금과 관련된 문제도 그렇고 바이든 대통령 캠프 내부에서도 참 복잡한 생각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단 그 하원 의원 이번에 인터뷰가 끝나자마자 짐 하임스 커네디컷 하원 의원은 다시 한번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 사퇴를 하기를 촉구했죠. 그래서 총 상원에서는 1명, 마크 워너 버지니아 민주당 상원의원과 14명의 하원의원이 공식적으로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이 숫자가 어떻게 늘어날지 줄어들지는 이번에 며칠을 두고 좀 봐야 되겠는데 낸시 펠로시 전 하원의장도 지난번 MSNBC 인터뷰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발언을 한 게 그래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를 사퇴해야 된다고 생각하느냐 했을 때 그 결정은 전적으로 대통령에게 달려 있다. 대통령이 결정을 해야 되고 될 수 있으면 속히 해야 된다. 왜냐하면은 1968년도에도 린든 존슨 당시 그 현직 대통령이 갑작스럽게 민주당 대선 레이스에서 사퇴를 발표했을 때 그 민주당에서 대선 후보를 결정하는데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후보 사퇴가 갑자기 일어났을 때 민주당이 대선에서 패배했는데 52년과 68년에 그때만 해도 대선 후보에 대한 논란이 종식되고 대선 레이스를 계속 가동할 때까지 적어도 250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지금은 105일밖에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바이든 대통령만이 결정을 할 수 있다. 그것을 인정하지만 시간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 조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시간이 흐르면 아무리 조 바이든이라는 후보가 불안하더라도 대안이 없거든요. 다른 후보가 나선다 해도 시간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대안은 조 바이든 후보를 다시 세우는 수밖에 없다. 이런 쪽으로 민주당 내에 의견이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후보를 계속하겠다는 의사를 고집하는 것이고 나오는 이야기는 결국에는 바이든 대통령 자신이 고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의 얘기도 듣지 않고 결국에는 그 영부인과 가족이 설득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은 같이 일했던 전직 대통령 바락 오바마 대통령의 이야기도 설득력이 없다. 왜냐하면은 부통령으로 8년 일했지 않습니까? 하지만 2015년에 조 바이든 당시 부통령이 민주당 대선 레이스에 나가겠다고 했을 때 대통령으로 함께 일했던 오바마 현직 대통령이 그것을 막았습니다.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승산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클린턴을 밀었고 바이든을 그 출마 포기를 설득했거든요. 그런 감정적인 것이 아직 남아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나토에서의 행보가 상당히 주목이 됐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뭐 자잘한 좀 이제 말실수들이 또 앞으로 어떻게 여론에 좀 영향을 줄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데 정상회의 이 전반적인 이제 어떤 행보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처음으로 중국을 꼭 집어서 나토 회원국들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속하게 하는 이네이블러 그런 지지 세력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지난번 나토 정상회의에서는 나토 역사상 처음으로 중국에 대한 안보 우려를 제기했지 않습니까? 러시아를 현존하는 실존적인 안보 위협으로 규정을 하고 그 당시에 중국을 현존 세계 질서와 안정의 도전 세력으로 했는데 이번에는 중국에 대한 비판 수위가 그것보다도 더 구체적이고 수위가 높아졌습니다. 따라서 이제 유럽의 안보가 따로 있고 인도 태평양 지역의 안보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러시아, 차이나 그리고 러시아, 북한의 이런 무기 거래라든지 서로 안보 협력이 유럽에 대해서도 직접적인 위협이 됐기 때문에 또 유럽의 안보 우려가 아시아 지역에까지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제는 유럽과 아시아의 안보를 떨어져서 생각할 수 없고 통합적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이 이번 나토 정상 공동선언문의 핵심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예, 어쨌든 이번 정상회의에서도 그렇고 계속되는 뭐 말실수 등으로 리스크 등도 계속 부각되고 있고 또 사퇴 여론도 커지고 있는데 그런데 흥미로운 게 바이든과 트럼프의 가상 대결은 여전히 좀 박빙 구도를 이어가는 걸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근데 일반적인 이제 여론조사만 보면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바이든 후보가 트럼프 후보에 대해서 1% 지고 있고 만약에 카말라 해리스 후보가 새로운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된다면 3% 트럼프에게 앞서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미국의 대통령 선거제도가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제도와 다르다는 점을 시청자분들께서는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 이렇게 전국 그 투표를 해서 한 표라도 더 득표를 한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제도죠. 네. 미국은 각 주에 할당된 선거인단을 그 주에서 한 표라도 더 득표한 후보가 독식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소위 경합주, 민주당으로 치우치지도 않고 공화당으로도 치우치지 않고 어느 쪽으로 갈지 모르는 경합주에서 선거인단을 최대한으로 확보를 해야 되는데 거기서 성공을 했기 때문에 2020년에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가 당시 현직 대통령이었던 트럼프 공화당 후보를 이겼던 것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 우려가 반대로 트럼프 후보에게는 유리하고 조 바이든 현직 대통령에 불리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 민주당의 고민입니다. 왜냐하면 소위 8개의 경합주에서 전국적인 득표 차이에서는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나는 걸로 나옵니다만 이 경합주만 본다면은 바이든 후보가 트럼프 후보에게 6월 27일 1차 대선 후보 토론회 전에도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조 바이든 후보가 빨리 대선 후보 토론을 하자고 한 이유도 있어요. 그래서 좀 전세 역전을 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더 불리해졌죠. 그래서 6월 27일 대선 후보 토론의 실패 이후에는 이 8개 경합주에서 트럼프 후보가 더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선거인단 확보에서 민주당이 계속 불리한 형상이 유지될 것이고 과연 조 바이든이라는 후보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앞으로 승리를 할 수 있는가, 전세를 역전할 가능성이 있는가. 그래서 조 바이든 후보의 사퇴를 촉구하는 이런 선거자금 지원 단체라든지 아니면은 그 의회 고위 인사들은 조 바이든 선거 캠페인 팀에게 조 바이든 후보를 계속 고수해서 우리가 대선에서 트럼프를 이길 수 있다는 좀 확실한 전략과 증거를 보여달라 그러고 있고 조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 비판론자들에게 나 말고 다른 후보가 나보다 낫다는 증거를 보여라. 이렇게 서로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어떻게 또 여론이 앞으로 또 움직일지 저희가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함께 할게요. 지금까지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